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기본 감정 중에 하나 빼놓고 다 나쁜 감정처럼 보여요. 야, 내가 이 좋은 감정만으로 산다는 거는 그 자체가 망상이에요.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 여러분 혹시 그 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인사이드 아웃 영화 다 아실 거예요. 그 인사이드 아웃에 보면 5명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5가지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기본 감정을 다룬 영화인데 그 5가지 중에요. 나쁜 감정이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세려보세요. 기쁨은 좋은 감정 같죠? 근데 나머지 4개 감정은 버럭, 까칠, 소심, 슬픔 다 좀 나쁜 감정 같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5가지 기본 감정 중에 하나 빼놓고는 다 나쁜 감정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그 판단 기준으로 갖고 보면 야, 내가 이 좋은 감정만으로 산다는 거는 그 자체가 망상이에요.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감정을 좋다, 나쁘다, 마치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태도가 더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나쁘다는 감정을 어떻게 하게 돼요? 내가 억누르거나 아예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가 그것보다 좀 고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영화에 자문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자문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을 이제 내면 가족 시스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이제 치유하려고 하는 어떤 치료 그룹이 있는데 그 치료 그룹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가정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을 마치 우리 안에 사는 또 다른 하나의 어떤 마음속 캐릭터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 영화처럼 이제 거기에 이렇게 우리 안에 사는 여러 모습의 나로 등장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치료법이 시도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속 감정 캐릭터에게 말을 겁니다. 대화를 시도하는 거죠. 그런 임상 방법을 사용해요. 그런 다음에 이 가족처럼 이 감정들은 서로 이렇게 가족 공동체로 우리 안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상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 구성 중에 한 명은 나빠.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족 구성원 다 사실은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성원이라고 생각할 때 감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화하듯이 다가가려면 감정에 대한 판단을 잠깐 내려놔야 돼요. 넌 나쁜 감정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판단이 있어야 되냐 하면 나는 판단하지 않을 거야. 그 대신 궁금해할 거야. 호기심을 가지고 다가서는 겁니다. 어떤 감정이든지. 그게 슬픔이든지 까치든지 분노든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감정이 다 필요한 감정이고 결국은 그 감정 중에 하나가 없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 마치 가족 구성원이 한 명이 없어져야 가정이 평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너무 활동을 많이 하는 가족만 있고 어떤 가족 구성원은 전혀 넌 가만히 있어 저 구석에 가 있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족 구성원이 적당한 역할을 감당하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감정도 똑같이 그런 균형감을 이루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쓴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있는 책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는 이 마음속 감정을 이렇게 2가지로 한번 나눠보시라. 좋고 나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굉장히 센 겉으로 막 드러나는 강경파 감정이 있고요. 반대로 숨어있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지 못하고 온건하게 숨어있는 온건파 감정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강경파 감정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안에 이렇게 불쑥 튀어나오는 질투, 분노 이런 감정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고 사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숨겨져 있는 온건파 감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온건파 감정이 어쩌면 더 중요한 감정일 수 있고 우리가 잘 돌봐야 되는 감정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상담을 처음 이제 미국 유학 가서 공부를 하는데 정신분석 수업을 들었더니 정신분석을 받아보래요. 5번 정도. 받으러 갔어요. 근데, 뭐 전 누워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누워서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정신분석은 아니고 이제 상담하듯이 이제 똑바로 앉아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얘기해 보래요. 바로 생각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혹시 감정적으로 힘든 게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누구냐 하면 제 클래스메이트인데, 다 미국 사람인데, 그 제 클래스메이트 한 30명 중에 유일하게 동양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인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내가 그렇게 별로 친하게 여기지 않는데 엄청 친한 척을 해요. 나한테 막 그렇게 친절하게 말도 걸고요. 어떨 때는 막 자리를 맡아놔. 자기 옆에 막 앉으래요. 아, 짜증나 죽겠어. 그 친구가 눈 마주치고 막 친한 척하면 되게 불편하다 나는. 그럼 내가 옆에 앉으라고 하는데 일부러 거기 안 앉는다 그랬더니 왜 그러네요. 정신분석가가. 이분이 우리 한일 관계는 모르나? 그래서 역사를 잘 모르시나 봐요.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아세요? 난 그래서 일본 사람 그냥 워낙 싫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게 이유라고 생각하네요.
네 마음속에 정말 너 일제시대 살았니? 살진 않았죠. 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신분석에서 알아낸 게 하나 있어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감정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인데, 제 형편이 막 좋아서 부모님이 저를 유학 보낸 것도 아니고, 네, 제가 뭐 여동생이 더 공부 잘하는데 장남인 저보고 이제 유학을 가라고 해서 유학을 왔는데 잘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수업 시간인데 못 알아듣겠고 어떡하지? 이게 불안이 올라오는데 이 일본 친구가요. 일본인 3세예요. 미국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일본말을 못하는 영어를 훨씬 더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first name도 존이었던 것 같아. 네. 그 친구한테 내가 왜 짜증이 났냐? 사실 그 친구는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내가. 저 친구는 저렇게 잘하는데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클래스에서도 막 발표도 많이 하고요. 저는 그 친구를 보면 불안이 막 더 도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불안을 안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짜증을 내야 돼요. 그 친구에 대해서 막 화를 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정신분석을 통해서 내 불안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감정이더라고요. 아니, 그 친구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20몇 살 때 갔어요. 당연히 영어를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내 불안을 제가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내 불안을 오히려 수용했더니 마음이 편해지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 친구 미워하는 마음도 내려가고 오히려 그 친구한테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영어를 잘하니까 제가 영어 쓴 거 보여주면 고쳐도 주고 문법을 아주 좋은 관계로 회복됐던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감정 뭐 하나 우리가 버려야 될 감정이 없고 나쁘다고 생각할 감정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그 온건파 감정 내가 수용했더니 마음의 평화 찾아오더라. 이런 말씀이죠. 일단 화가 나면 제일 먼저 그걸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가 안 좋아요. 화가 나면 결국은 막 막말하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막 손찌검도 하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바로 후회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또 못된 짓 했네. 이 분노 감정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런 거죠. 근데 자꾸 무한반복해요. 안 하고 싶은데 자꾸 해요.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쁜 감정이라고 매도하는 것부터 일단 하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분노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하시고 책도 썼던 베트남 승려죠. 틱낙한 스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강연 중에 책에도 아마 그런 얘기 쓰셨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분노를 갓난아기처럼 여겨보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쁜 감정이 사실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갓난아기가 우리를 좀 힘들게 할 때가 있잖아요. 잠을 안 잔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갖다 버려야지. 25된 것 이러지 않잖아요. 오히려 뭐가 문제야 돌보려고 하잖아요. 이 스님 말씀은 분노 감정도 그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분노 감정이 나쁜 감정이라고 우리가 매도하고 판단의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돌봄의 대상으로 여겨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떻게 돌볼까이죠. 어떻게 돌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 안에는 화로 꽉 차 있어. 영어 표현도 그런 게 있어요. I'm full of anger. 앵거로 꽉 차 있어. 이런 표현을 뭐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온통 그 감정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숨겨진 감정이 있다고. 우리 마음 안에는 또 다른 감정이 그런 어떤 가족 구성원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한두 번 나다 말아요. 그죠? 근데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뭐 가족이에요. 직장 동료예요. 근데 그 사람 볼 때마다 화가 나는 이유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자주 봐서? 모르는 사람은 뭐 자주 안 봐서? 아마 그런 것보다는요.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다고 하는 바람, 욕구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로 내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이에요. 인정받고 싶어요. 때로는 사랑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한테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굉장히 욕구가 큽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커요. 그래서 화가 자주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감정을 내가 더 잘 돌봐야 되느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즘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돼요. 내가 화내면 안 되는데 제일 후회 많이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아이 키우는 어머니들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막 갑자기 화가 납니다. 그러면 막 막말벽 어떨 때는 등짝 스매싱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이제 민법상 이제 그러면 고발 조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이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아이는요, 우리 자녀는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또 어떤 욕구가 있냐면 우리가 그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욕구가 있고 또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런 관계 욕구가 있다고요. 근데 그게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 관계 욕구가 무너지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어떤 느낌이 제일 먼저 드냐 하면 내 존재가 되게 보잘것없게 느껴져요. 내 처지가 너무 상처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경력을 단절하고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러면 엄청나게 완벽한 엄마가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네 라고 해서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아이한테 화나는 감정은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이고요. 속으로는요 굉장한 자괴감을 느낍니다.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내 존재가 이게 뭐지? 수치심을 느낍니다. 근데 이 온건파 감정은 숨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또 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벼락같이 자네에게 화를 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악순환되고 반복되는 거죠. 왜냐면 그 안에 있는 숨겨진 온건파 감정을 우리가 다루는 방법을 모르니까. 근데 이제 뭐 상담을 통해서 뭐 제 강의를 통해서 알았어요. 아,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이런 존재감, 부끄러운 존재감이 숨어져 있었네. 그럼 이 온건파 감정을 꺼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부터 인정하고 내가 느끼고 아 내가 참 수치스럽게 느끼는구나 내 자신을. 그래서 이거를 일단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녀한테도 한번 사과해 보시자고. 온건파 감정을 꺼내서 아이야 너 때문에 화난 게 아니었어 미안해. 엄마가 자꾸 네가 이렇게 엄마가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행동을 하지 않으면 너에 대한 내 바람이 무너질 때마다 나는 내가 되게 존재가 부끄럽게 여기는 것 같아. 엄마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부끄러운 느낌이 많이 들어서 그 감정 때문에 화가 난 것 같아. 이렇게 미안해 라고 사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요. 이게 힘들다 그러면 꼭 남편에게나 꼭 해보시라고.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내가 아이한테 자꾸 화가 나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분은 제발 좀 화 좀 내지 말라고 그럴 텐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 안에 이런 감정이 숨겨져 있었어 라고 온건파 감정을 꺼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남편이 뭐 그런 거 갖고 뭐가 창피하기는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이러면 또 꺼내나 마나가 되니까 미리 이제 경고를 주세요. 내가 그냥 내 감정 얘기하면 그냥 듣고만 있어 줄래? 그냥 아 그랬구나 하고 그냥 등만 토닥토닥 해줄래? 나 안아줄래? 이렇게 미리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내가 너무 내 자신이 부끄러운가 봐. 이 부끄러운 감정 때문에 내가 자꾸 이거를 내가 안 느끼려고 내가 도리어 아이한테 화를 내는 것 같아. 이렇게 해보시면 아마 눈물 나실 수도 있어요. 남편이 잘 그걸 받아주시면 그 감정을 자꾸 꺼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 온건파 감정을 내가 다루잖아요. 그러면 그게 못 나오게 그게 내가 안 느껴지게 불쑥 튀어나왔던 분노 감정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도 금방 감정 조절도 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